여러분, 오늘 정말 무서운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일부터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정부가 다 책임질게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아마 로또라도 당첨된 것처럼 기뻐서 소리를 지르시겠죠? 하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이 천국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전 국민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데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돈을 싸들고 도망치고 있는 이 기막힌 역설, 대체 일본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들고 온 이유는 단순히 옆 나라 일본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 국채 금리가 마이 벽이라 불리는 4%를 뚫어버린 이 순간 여러분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어제 환전해 둔 엔화, 그리고 우리 집 대출 금리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파괴의 도화선이 타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9분 동안 저는 여러분께 그 어떤 전문가도 말해주지 않는 일본 경제의 추악한 뒷면과 그 속에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해 당장 내일 아침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거대한 자산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구명조끼를 입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내일 아침 뉴스를 보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17년 만에 돌아온 괴물, 일본 4% 금리의 실체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시계를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2007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라는 작은 기계를 처음 세상에 내놓으며 세상을 바꾸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이후로 일본은 단 한 번도 4%라는 금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에게 4%라는 숫자는 단순히 경제지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너서는 안 될 금단의 강이자 국가 신용의 최후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0일 아침 도쿄 채권 시장의 전광판에 그 숫자가 찍혔습니다. 4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0%를 돌파한 겁니다. 트레이더들은 눈을 비볐습니다. 전산 오류 아니야? 하지만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라는 거대한 경제 대국이 무너져 내리는 첫 번째 균열의 소리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할 경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채권 시소입니다. 시소 왼쪽에는 금리가 있고 오른쪽에는 채권 가격이 타고 있습니다. 금리가 하늘 높이 솟구쳤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채권 가격이 바닥에 처박혔다는 뜻입니다. 일본 정부가 발행한 40년짜리 빚 문서가 시장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 쟤네 빚 갚을 수 있겠어? 에이, 못 믿겠어. 당장 팔아치워. 이런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그토록 평화롭던 일본 시장을 이토록 발작하게 만든 걸까요? 그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본 정치권의 위험한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는 아주 달콤한 독배를 들고 나왔습니다. 물가 때문에 힘드시죠? 식품 소비세를 0%로 만들고 세금을 팍팍 깎아드리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올 일이죠. 하지만 숫자를 다루는 시장의 눈에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산수를 해봅시다. 나라가 세금을 안 걷으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또 빚을 내야 합니다. 일본은 이미 GDP 대비 260%라는 선진국 중 압도적인 빚쟁이 1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빚을 더 내서 선거용 잔치를 벌이겠다니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 나라 제정신인가?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2년 전 영국에서 똑같이 봤습니다. 리즈 트러스라는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감세를 외쳤다가 파운드화가 박살나고 국채 금리가 폭등하며 44일 만에 쫓겨났던 그 사건 기억하시나요? 지금 일본은 그 영국의 악몽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일본판 리즈 트러스 사태라고 부릅니다. 영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크고 빚도 훨씬 많은 일본에서 이런 일이 터졌으니 그 충격파는 영국의 수십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지금 일본 정부의 신뢰에 조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금리 좀 오르면 어때? 우리나라도 4%대인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의 빚은 경 단위입니다. 1%만 금리가 올라도 일본 정부가 추가로 내야 할 이자만 수조엔에 달합니다. 이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몽땅 빚쟁이들에게 상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수많은 좀비 기업들입니다. 지난 30년간 0% 금리에 기대어 간신히 숨만 붙이고 있던 기업들이 금리가 4%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줄도산입니다. 일본 경제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엔화 가치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당 158엔을 보셨나요? 보통 경제 교과서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그 나라 돈 가치가 올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일본은 금리가 폭등하는데 엔화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나쁜 금리 상승이라고 합니다. 이자를 많이 줘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엔화가 이제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폭탄이 된 셈입니다. 160엔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진짜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본이 저러면 우리는 좋은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위협은 통화의 동조화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아시아 세트로 봅니다. 일본이 흔들리면 아시아 전체가 위험해 라며 원화도 같이 팔아치웁니다.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면 우리 물가는 또 오릅니다. 두 번째는 수출 경쟁입니다. 도요타가 엔저를 등에 업고 차값을 깎아버리면 우리 현대차와 기아는 해외 시장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거대한 엔저의 습격 때문입니다. 특히 엔화 투자하신 분들, 이른바 일학개미 여러분의 상심이 크실 겁니다. 900원대면 바닥이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800원대가 깨질 판이니 말입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 채권 ETF를 사신 분들은 환차손의 가격 하락까지 이중고를 겪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의 하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붕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가 금리를 더 올릴 수도 그렇다고 돈을 더 풀 수도 없는 외통수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에다 총재의 고민은 깊습니다. 엔화를 살리려고 금리를 확 올리자니 국가부채 이자와 기업 도산이 무섭고 그대로 두자니 엔화가 종이조각이 되어 국민들이 굶주릴 판입니다. 결국 일본은 아주 조금씩 시장 눈치를 보며 금리를 올리는 살얼음판을 걷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혹은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적인 낙관론도 근거 없는 비관론도 위험합니다. 데이터와 흐름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본의 선거용 감세가 17년 만의 금리 폭탄을 불러왔다. 둘째, 엔화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며 160엔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셋째, 한국 경제와 우리 자산도 이 영향권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행용 엔화 환전은 지금이 기회일 수 있지만 투자용으로는 아직 지하실이 더 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국채 금리의 향방을 보며 우리 증시의 외국인 수급 변화를 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위기라고 말할 때 누군가는 그 속에서 돈의 흐름을 찾아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일본 경제의 속살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통찰력을 가지게 되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종목 대응이나 부동산에 미칠 영향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썰푸는 경제학이었습니다. 부자 되세요.